수갑차고 끌려나가는 거는 좀 부끄럽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쪽팔린가 보죠? 그거 하나 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받는 거 이거 싫다. 네. 그리고 그 구금되기 전에 수갑차고 끌려나가는 거 이거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나온 꼼수 아이디어가 그러면 체포영장이 아니고 구속영장을, 그것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빨간 거짓말을 하는 권력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도 살아야죠. 예. 정유미 검사장도 살아야 되고 예. 차장도 살아야 되고 각자 살기 위한 질주는 역시 창원에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이제 사태가 변했으니까 아마 포토라인 세우겠죠 겁니다.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서울 고검에서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과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서요. 예. 아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바로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탄핵 인용 여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부끄러움 자체도 모른다는 듯이 갈수록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가 노골화되고 있어 국민들이 아주 속 터져 죽을 것만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틈만 나면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던 윤석열이 수사기관 출석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발부해준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한수를 더 떠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란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관저 안에 틀어박혀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윤석열이 이번에는 또 해괴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영장까지 서부지법에서 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한다고 콕 집어서 지정까지 해줬다는 건데,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지금 술안주 고르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법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겠지만 윤석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물론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술 마시고 먹는 것에만 진심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으니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에 정말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이라고 하면 모욕감을 느꼈을 법한 기사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윤석열이 폭탄주 20잔. 이게 얼마나 이 나라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욕적인 기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국격이라는 국격은 윤석열이나 그쪽에서 다 땅바닥에 패대기 친 형국이란 걸 국민들은 이미 다 느끼고 있을 현실이란 거죠. 보통은 폭탄주를 마실 때는 보통은 술잔에 반을 채우는데 술잔이 넘칠 듯이 가득 채워서 20잔씩 마시면서 계엄령을 자주 언급했다. 이것을 아사히에서 대서특필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신다는 폭탄주 20잔은 일반인이 마시는 소폭잔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건데, 그러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은 아주 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 잔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득 채워서 마시는 거죠. 근데 그게 20잔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제 시간에 출근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전 구속영장이란 체포영장과 비교해서 발부 요건이 더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아니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수원지법보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영장 판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 그것만은 끝내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건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분석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저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다라고 저는 매도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수갑차고 끌려나가는 거는 좀 부끄럽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쪽팔린가 보죠? 그거 하나 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받는 거 이거 싫다. 네. 그리고 그 구금되기 전에 수갑차고 끌려나가는 거 이거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나온 꼼수 아이디어가 그러면 체포영장이 아니고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그것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그러면 구속 적부심, 그래서 본인이 사전에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재발로 가서 그때부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단계에서는 재발로 걸어 나온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이제 그 대목은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렇습니다. 재발로 구속 적부심을 받으러 명태균도 재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됐죠. 그러니까 사전 구속 영장이라는 영장의 요건이 뭐냐면은 도주 우려 그리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증거인멸 우려만 가장 높아도 이건 구속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포 영장에 집행에 불응하는 이 불법적인 집행 불응 이 자체가 구속 사유는 충분한데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가 해라.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권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윤석열과 저쪽에선 상황 파악을 아직 못했다는 듯 시간을 더 끌어보겠다는 거죠. 한편 어제 있었던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에 이어 오늘은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항복을 선언한 것 같아 관저의 내부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엔 공수처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윤석열 체포 전까지는 비상 상황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리는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그리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그의 공응한 처지를 대변한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 행위에 동원해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거냐? 경호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체포는 시간 문제이다.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치고 장구치는 쇼를 해봤자 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아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했던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지 않고 풀어준 것은 뭔가 하나라도 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보이는 게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하는 것을 윤석열과 경호처 내부에서 전혀 몰랐었다고 전해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경호처 간부들이 잇따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내부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내부에서도 거의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확실하다는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은 분위기란 거죠. 어쨌든 공수처도 이젠 더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로 법원에서 발부해준 체포영장 집행을 실행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 국민들 속 끓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보여줬던 공권력의 엄정함을 윤석열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란 건데, 아니 대통령이란 자는 헌정을 파기하려 하더니 이제는 법치마저 부정하는 방자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나라 상황 아닙니까? 최상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하다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시고 피의자는 안 됐던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많은 은혜도 있고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새가슴이신 것 같고요. 환율이라든지 경제 부분 피해가 너무 큰 걸 보면서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뽑는 사람은 저 모양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이 나라가 조금 더 안전해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해왔던 검찰이 또다시 꼼수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만 지금까지 30여 회나 불러 조사만 했을 뿐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오세훈 등등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된 창원지검의 현실과 이와 관련한 이문정 검사의 분석 전해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어떤 상황인지 좀 국민들, 청취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김용현 공소장을 보고 예.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동도 받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검찰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예. 친윤 검사를 해서 검사장 달고 했던 분들이 예. 지금 친윤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진짜 들립니까? 예, 예. 그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윤석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는 자기 고백 같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 검찰 살아야죠. 검찰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죠. 네. 이런 각자의 생존 전략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검찰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예. 저건 저거니까 예. 그 다음 정권에서 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사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보시기에? 아까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예. 다만 지금 현재 뭐 그 박성재 장관님 예. 이하 다음에 뭐 방첩사 했을 때 보면 검찰이 포렌식 도와주러 예. 온다 이런 말들이 약간 공란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서 특검이라든지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수사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옛날보다는 좀 낭비된 영역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은 상황은 맞습니다. 혼자 지고 가진 않으니까 저쪽에서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덮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요. 안 할 수는 없겠군요. 안 할 수가 없죠. 보는 눈들이 많아서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창원지검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러다 떠밀려서 수사하게 됐고 아마도 그 명태균 보고서 명태균 씨를 기소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됐던 걸로 많은 사람 추측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뭐 지금 뉴스타파 저도 봤는데 정유미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수뇌부는 몰라도 밑에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멸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권력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도 살아야죠. 정유미 검사장도 살아야 되고 차장도 살아야 되고 각자 살기 위한 질주는 역시 창원에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이제 뛰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불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돼서 면책 특권은 그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젠 불러야죠. 포토라인 세울 겁니다. 그래요. 지금 명태균 씨 황금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변명은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원지검 변명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황금폰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책 특권이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소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창원까지 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계엄 이후에는 이제 사태가 변했으니까 아마 포토라인 세우겠죠. 굉장히 어떤 적극적 수사를 기대해도 되겠군요, 이제. 특검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거기 있는 분들도 난 친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서울 고검에서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서요. 아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바로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탄핵 인용 여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의 분석에 의하자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검찰이 이제는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로 끝날 것이 확실해지니까 얼굴을 싹 바꾸고 갑자기 윤석열을 잡아보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란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검찰의 내란 수사 결과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내란 수괴라고 딱 찍힌 모습이란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당에 겁을 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고 실타는 지급하지도 않았었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다던 윤석열의 해명이 모두 검찰 수사를 통해 다 거짓말이었단 게 드러났단 거죠. 그리고 그것도 진술이 아니라 카톡 대화와 메모 등을 통한 명백한 물증으로 밝혀졌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라고 하면 수사는 역시 검찰이 잘한다라면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검찰은 어느 정권 아래서든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무소불위의 무기들을 활용해 검찰이란 권력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윤석열 몰이는 그냥 윤석열이 더 이상 검찰의 이익 지키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의 변화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늘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보여줬던 모습이란 건데 하지만 검찰이 가진 역할을 제대로만 해냈다면 윤석열 정권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테고 심지어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비상계엄이란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이 왜 저러냐? 갑자기 뭐 윤석열 정권의 개노릇을 했던 검찰이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내란범을 밝히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미 조국 혁신당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와 있잖아요. 예. 그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에요. 이 법안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냥 기소 전담이니까 사실 그 법률 전문가인 검사, 기소 담당 검사 공소유지하고 이거 하고 소소의 행정요원만 남는 거고 예. 나머지 수사관들은 이제 다 경찰 소지로 가든가 아니면 일부 공수처로 가든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예. 국가수사본부로 가든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걸 막는 게 검찰의 목표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때려잡는 게 이거 막는데 도움이 돼. 예. 라고 판단하니까 열심히 때려잡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를 보면 지금 이게 여야 정치권이 이거는 단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당이나 그쪽 계열 쪽에서는 박근혜 이명박을 사냥했다고 생각하잖아. 검찰이.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검찰이 인간 사냥을 해왔어요. 지금 윤석열을 사냥하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검찰이 인간 사냥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진영을 집권 세력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사냥하는데 검찰을 칼로 사용을 하고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후보 시절에 겁이 없어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원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깔고 얘기한 거잖아. 이 권력을 없애야 돼요. 이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여야 정당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다음에 그 이재명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플랜카드를 도배를 했던데 온신에 네. 이 상관위가 내란 합의해줬죠. 동조당인 정당인 이 국힘이 그 하얀 바탕에 써놓고 국민의힘은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놓고 위에 선관위가 허락한 구호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진짜 뻔뻔하기 짝이 없죠.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내란 동조 정당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재명이 꼭 대통령 돼야 될 것 같아. 이재명이 겁나면 검찰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우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그렇다니까. 조국을 잡은 것처럼 자기들을 잡을까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 조국 혁신당이 낸 검찰청 폐지법안에 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들이 이재명을 막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안 막아지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예. 리더십이 다시 한번 검증됐어요. 정말 잘 결속해서 의원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란 진압에. 예. 위기에 이토록 강한 사람이라면 평시에도 문제 해결을 잘할 거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지지율로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이번에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검찰 개혁을 확실히 이뤄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과 같은 존재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빌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